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눠봅시다.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손님을 모시는 기사만은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손님이구나. 예전이라면 우리 기사가 있고 그 다음 손님이 있고 여기서 이제 비용들이 오가고 그 정도밖에 없죠. 단순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택시, 호출 사업자,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들도 잘 가는 곳들이 있고 계속 변화하고 바뀌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그게 정착이 된 것 같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쪽에는 기사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의 입장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손님을 모시는 택시 기사, 당연히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자영업자이면서 기업의 형태이죠. 그리고 손님은 손님, 고객이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달라요. 중간에 플랫폼 호출 사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사들은 손님은 우리가 모시지만 반대로 우리 기사들이 존재해야지만 호출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손님도 손님이지만 우리 기사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의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B2C, B2B가 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사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게는 손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사업자들도 보면 종류들이 다양하죠. 거기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는 카카오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다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방황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사실은 그 호출 사업자에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성격이에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보면 진득하니 하나만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게 정답이긴 해요.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보면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닌 분들도 계시죠. 야, 저기 가면 떡고물 조금 있을까, 여기 가면 돈이라도 좀 더 쉽게 벌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더 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떡고물 좀 더 떨어지길 원하고 사실 그런 성격이라서 한 곳에 진득하게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플랫폼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그런 성격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돌고 돌아서 카카오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카카오로 넘어와서 카카오 벤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출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사들도 고객이고 사실 손님도 고객이고 당연히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사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뜻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거나 혹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만큼의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사실 그런 것이겠죠. 근데 플랫폼 사업자마다 조금씩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효율이 있고 비효율이 있는데 사실 비효율적인 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방식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만 집중을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돈을 벌어라. 근데 거기에서 아주 세밀하게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거예요. 구조가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면에 또 다른 사업자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사업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많이 기사들이 들어오고 손님들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다른 성격에서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효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빈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횟수도 적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호출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 성격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출 사업자가 사실은 손님과 기사의 어떤 구조를 최대한 짜면 짤수록 그 속에서 우리 기사들은 하나의 어떤 기계가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이익이 있겠죠.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택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이 일을 좋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물론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이나 일보다는 우리가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생각대로 기사들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들도 존재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을 때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막 많은 것들을 돌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와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업자를 다 돌고 와서 이제 카카오 벤티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결국 구조로 본다면 사실 카카오에게는 기사도 손님이고 손님도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카카오 어떤 모빌리티나 택시의 호출의 시장에서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용하세요.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그럼 그 속에서 기사들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자들, 다른 여러 사업자들이 있지만 그 다른 여러 사업자와 카카오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죠. 최대한 그냥 풀어놔요. 뭐 근무 시간이나 뭐나 상관없이 그냥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를테면 요령이 있어. 그러면 그 요령에 따라서 수익을 더 내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그런 요령이 없어. 요령이 없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시간을 그냥 녹이면 돼요. 더 많이 일을 하면 돼요. 길게 일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든 그냥 돼요. 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히 기사가 아니고 고객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 고객인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혹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떤 좋은 조건이나 뭔가를 통해서 우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조건이나 뭔가가 아닌 이들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좋은 조건을 제시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죠. 뭐 카카오는 딱히 조건이 존재하진 않죠. 저도 카카오를 하면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기사들이 갈까?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카카오예요. 그러면 아니 얘들이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여기에 일을 할까? 결론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조건이 존재한다 이꼴, 그 좋은 조건이 아닐 경우에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될지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호출 사업자를 어쩔 수 없이 무시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됐고, 그러면 그 호출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혹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걸 실제 경험해보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기업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기업은 손해를 보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기업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걸 온전히 기사에게 준다? 글쎄요. 그럴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이 뭐 개인 기사에게 기사라고 해서 일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막 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반대로 주지 않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냥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많이 버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못 버는 거고, 굉장히 깔끔하죠. 예전에 개인 택시, 자유로운 개인 택시와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호출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도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참 많이 방황을 하고, 근데 결국 지금 안착한 게 이제 카카오 벤티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카카오 벤티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택시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굳이 다른 걸로는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형 택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물론 이건 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택시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이건 블로그에 남긴 글이기도 한데, 근데 택시는 노력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뭐 나중에 조합장도 있고 뭐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지만 택시의 미래가 꼭 어둡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일반 택시 기사님들이 이걸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택시를 하면서 일반 택시에서는 조금 적은,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런 손님들, 뭐 이를테면 휠체어를 싣고 손님이 타십니다. 자, 이런 손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시는 어르신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것도 집에서 병원으로 호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서 호출해서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는 회사에 있어. 근데 그 차량만 집으로 호출해서 어르신이 타시고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병원에서 이렇게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요양기관도 계시죠. 그러면 요양기관에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요양기관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양기관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소비가 돼요. 특히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사가 있고 거기에 차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모든 그 계시는 분들을
다 대응을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 정도의 차와 기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웬만큼 좋아도. 결국은 그런 곳에서 이걸 외부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쓸까? 그래서 그런 손님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결국 미래에 우리가 쭉 생각해보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가장 불편해지는 게 이동이에요. 특히 이제 많이 고령이 되시면 면허까지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은 더더욱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행이 느리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그 노인분들이 증가하면서 이 노인분들이 꽤나 많이 택시의 고객들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50대 정도까지 직장에 다닐 때까지 활발할 때까지는 뭐 자가용 타고 뭐 편하게 대중교통 타고 택시는 별로 안 타던 그런 분들도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멀리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택시 이용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해요. 대중교통 대비. 근데 그건 대중교통도 계속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와 철도 같은 것들이 공영이고 그 공영의 적자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늘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기반으로 본다면 철도와 대중교통 버스에 최대한 이용자가 많이 몰리고 그 나머지들이 택시로 보충하는 성격이에요. 당연히 전체 이용자가 줄어들면 이용자는 다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 주로 일반적인 뭐 그런 사람들 출퇴근이나 그런 곳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영역에서 오히려 택시의 이용자 이렇게 개별로 불러서 개별로 이동하는 것에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건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이들이 통학을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물론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철없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뭐 계속 뭐 학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못 해주니까 부모님은 뭐 회사에 있고 근데 폰으로 불러주고 그 다음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 고객들도 시간이 갈수록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예전 같으면 둘 셋 놓고 막 이렇게 내놓고 키우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하나가 많아지고 아무래도 막 조심조심 키우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 이런 지원들도 얼마든지 많아지고 그리고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예전에는 택시 2대 타고 갔을 건데 1대 타고 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사예요. 회사인데 한 4명, 5명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4, 5명이 타고 어디 일을 보러 가시는 거죠. 그게 예전 같으면 오히려 그게 둘둘 그러니까 택시를 2대를 불러서 이용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는 성격에서 대형 택시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회사차 같은 것들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어디 뭐 장거리 간다, 멀리 간다, 혹은 일부러 단체로 간다 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뭐 일반 택시가 뭐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5인까지는 탑승 가능하고 그 IM진이 같은 경우에는 7인인가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도 택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인 출퇴근의 택시 손님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오히려 어떤 영역에서 손님들은 늘어날 수는 있겠다. 다만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회사 택시는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해지는 택시 시장에서 우리가 뭐 대형을 하고 대형 택시를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수익이 증가되고 하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사에게 수익이 넘어오는 것이죠. 물론 그게 한시적이고 기사들도 많이 늘어나 버리면 또 이제 수입은 낮아지겠지만 근데 회사 택시는 이런 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 매출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매출만큼 기사에게 넘어오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뭐 IM진이 같이 저런 경우는 뭔가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궁극적으로 이런 대형 택시나 특별한 택시 시장도 자연스럽게 기사가 온전히 부담을 하면서 기사가 가는 쪽으로 결국 그렇게 하면 그 개인 택시 위주로 시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 택시 구조에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 기사들이야 뭐 나중에 카니발 전기차나 스타리아 전기차 이런 거 나오면 그거 뭐 어차피 연비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사서 보조금 받고 얼마든지 사서 개인으로 뭐 하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 택시가 그런 걸 뽑기에도 무리고 거기에서 기사까지 요즘 구인난이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구인난은 더 심해질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일에서도 이렇게 좀 쉽게 특고직 같은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특고직 같은 것들이 고용에서는 불안하지만 이런 특고직 같은 곳에서 취업하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애매한 중소기업 정도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회사 택시가 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할까? 완전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될 건데 그게 아니면 네, 힘들겠죠. 뭐 최저임금을 주면서는 아예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을 거고, 시간당 회사 택시가 피크 시간 제외하고 시간당 한 25,000원, 30,000원씩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럼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9,600원대 최저임금을 주고 거기에 가스비나 자동차 감가나 기본적인 비용까지, 복제 비용까지 해버리면 글쎄요. 회사 택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성격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하는 뭐 전액관리제에서 뭐 기준금으로 하는데, 기준금을 회사 유지하는 구조로 계산해서 딱 해버리니까 기사들이 못 오죠. 그 정도 매출 찍고 그 정도 일 안 하거든요. 배달하고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개인 택시는 다행이고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참 아마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판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도 보면서 개인 택시는 진짜 완전 미래에 완전 자동화 택시가 나와서 진짜 택시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 전까지는 아마 택시는 꽤 괜찮게 할만할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우리보다 더 많이 노인이 많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도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지방 소멸이나 뭐 빈집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죠.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뭐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지방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미 지방에 사람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 줄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경험할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 지방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버스 노선을 줄이지 마라,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지 마라, 그런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지자체의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돌려도 돈이 안 되거든. 버스를 돌려도 타는 사람이 너무 적어. 돈이 안 돼. 오히려 버스 회사 적자고 막 난리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돌릴 수 있냐? 작지만 사람들이 살긴 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곳들이 많아져요. 이용자는 감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유지하기에는 버스를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안 나와. 수익이 안 나와. 수익 구조가 안 나와. 이런 곳 지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지방에서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수요에 바로 응답하는 택시 같은 구조예요. 아마 거기에서 이제 지방의 택시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그냥 제 예상이에요. 근데 합성이 점점 합승이 합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 이미 대중교통이 사실상 끝났어. 그러니까 버스도 하루에 2-3편밖에 못 다닐 정도야. 사람이 적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사냐? 그건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망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 결국 거기에서 이를테면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택시가 물론 그걸 버스 회사가 그걸 대응을 해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택시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로 전환을 하고, 지금 대형 택시가 이미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걸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손님을 모실 때 보조금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보조금이 일정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미 요게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 있죠. 반반 택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반반 택시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반 택시를 하거나 그런 사업자의 그거면 지방에 가서 이걸 지자체에게 어필을 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이 소멸되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다인승으로 해서 그 다음 손님 한 명 모실 때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손님 한 명만 해서 바로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손님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 효율적인 다른 손님을 모시고 다른 노인분을 모시고 또 시장으로 가는, 혹은 읍내로 가는, 자 이런 경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손님도 모시고 또 가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한 버스와 비슷한 성격의 이런 교통망으로 택시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이제 지방이 많은 지자체들은. 결국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의 택시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이런 다른 성격에서 이제 우리가 용인이나 이런 데 가면 택시 번호판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거기에는 뭐 인구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행 거리가 있으니까 수익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번호판 가격이 이미 서울보다 훨씬 2배가 넘는 곳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데서도 사실은 경기도라고 해서 인구가 다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신도시도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교통편은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자차 아니면 택시인 거예요.
다행히 거기에서 택시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1대1로 대응하는 건 조금 비효율이고, 거기에서 지자체도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합성을 합성을 허가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대형 택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여러 손님들을 모시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버스의 영역도 가져와서 우리 택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갈수록 진짜 먼 미래에 완전 자동으로 다 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는 그때까지는 택시는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제가 대형 택시를 하면서 이건 확장 가능성이 지방으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이건 웬만한 지역에서 비효율적인 버스 회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럼 적은 보조금으로 대중교통망을 유지하는 식이면 지자체에서도 뭐 지역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도 교통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세금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뭐 버스 어떻게든 유지하지만, 지금에서야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노인분들이 조금 더 지나고 세금이 조금 더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쥐어짜야 돼요. 그러면 그 쥐어짜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대중교통망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택시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택시의 가치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정도에서 이제 기본 요금이 올라가고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젊은이들도 택시를 많이 살려고 할 것이다. 이게 회사 택시를 하는 건 젊은이들에게는 비추예요. 젊은 분들이 회사 택시를 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거 할 거면 젊은이들이 배달하는 게 나아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개인 택시를 사서 하는 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기존에 특고지가 하는 그런 이들 입장에서는 개인 택시가 꽤 괜찮을 거예요. 잘 맞을 거예요. 근무 환경이나 일을 하는 형태들이.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택시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 근무 시간 대비 수익이 좀 올라가면 당연히 젊은이들도 들어오고 이런 택시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래에 오히려 수요가 막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면서 저는 택시가 미래에 밝을 것 같다. 그래서 번호판 가격도 미래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택시의 가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범위가 훨씬 넓어지면서 저는 택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의 형태들이 막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기사님들도 계세요. 야,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카카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택시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카카오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기사들도 손님으로 대하면서 우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가면 지금 같은 형태로 얘들이 플랫폼이 막 발전을 하면서 우리 택시의 영역도 발전을 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들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수익을 더 버시려면, 물론 이건 이제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이 모두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일반 택시가 대형 택시로 넘어오면 다 수입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대형 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 나눠 먹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일반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대형 택시를 하시면 수익을 조금 더 올리실 수는 있어요. 탄력도 이제 조금 더 자유롭고 열어놨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큰 차, 그 다음에 차에 대한 비용이나 뭐 손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요건 나중에 이제 제가 대형 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수입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대형 택시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 일반 택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제 전기 택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가스에 대한 어떤 가스 충전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지고 뭐 비용이 워낙 싸지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 뭐 소나타 K5로 택시를 쭉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지가 다양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택시의 미래는 저는 꽤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있었지만,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를테면 완전 독점이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 대체제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 하는데 윈도우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는 카카오 벤티로 넘어오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예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얘들이 막 너무 강자처럼 보여서 굉장히 이게 거부감이 있고 싫어했는데, 막상 제가 인정을 하고 결국 시장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카카오 벤티를 하면서 느낀 건,
왜 기사들이 남아있는지 알겠다. 왜 기사들이, 가장 많은 기사들이 여기 있는지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멈추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꽤 호출이 많이 늘고 혹은 아예 길로 갔지만, 생각해보면 카카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님들이 왜 카카오를 이용하냐? 그게 뭐 편리함이나 아니면 배차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많은 이유에서 그냥 카카오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카카오만큼 배차가 잘 안 되거나 뭔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더 차별화가 되는 것들은 있지만,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손님에 맞춰서 할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플랫폼이 과연 우리 기사들도 손님으로 인정해주냐, 아니면 우리 기사들은 야 니들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근무해, 이렇게 일하세요 라고 강제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유롭게 그냥 기사 하나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기사가 아니라 손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이 속에서 같이 일을 하는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느끼고 이거 카카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저주저했지만 뭔가 이러나 저러나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카카오가 마냥 기사 입장에서 부정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는 꽤나 긍정적이다. 제가 카카오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택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노후 자금으로 택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면 사실은 퇴직금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 은퇴 자금으로 쓰시는 게 집이죠. 그래서 집 하나 마련해 두셨다가 그 집 처분하면서 사실상 노후 자금으로 다 쓰시는 건데, 근데 요즘 집값 많이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이 줄고, 그래서 과연 집값이 계속 오를지 안 오를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금 다 받았으면 사실 어디에서 돈 나올 게 없어요. 이제 모아둔 돈 쓰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우리 개인 택시 가지고 계신 기사님들은 지금도 택시 가격이 한 가까운 시점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올랐고, 이게 만약에 꾸준하게 올라서 서울 기준으로만 해서 한 1억 2천 3천까지만 올라도 사실은 퇴직금이 생긴 거예요. 꽤나 뭐 웬만한 분들은 이제 자기가 사실 때보다는 비싼 가격이 됐을 테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서울 번호판 가격은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오르면 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반대편에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퇴직금도 챙겨서 노후에 그래도 은퇴 자금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자식들 어르신들 돈이 있으셔야지 끝까지 잘 모셔요. 가진 거 없고 그러시면 미리 다 주면, 요즘에 미리 다 주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택시 하나 더하기 있으면, 저 택시 번호판 가격만 해도 한 1억 얼마야. 그러면 물론 이런 자식들은 애초에 그렇지만 그래도 1억 얼마 택시 번호판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부모도 찾아오고 애 데리고 오고 얼굴 뵙고 뭐 먹을 거 냉장고 챙겨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좀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택시가 효자죠. 그래서 몸 다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택시 일하도록 합시다. 저도 요즘에는 좀 긍정적으로 택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